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마음 편히 즐겁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면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내 이제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환경, 내가 처해진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행복, 불행, 뭐 즐겁고 안 즐겁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난 행복 키를 가지고 있나?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즐겁게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너는 이런 점이 좋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점, 장점을 위주로 생각하는 습관이 결국 나 자신이 즐거워지는 그런 비법이란 얘기죠. 대단한 관계의 노하우입니다. 그런 습관이 붙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참 잘 지낼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진짜 주는 거 없이 밉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게 굉장히 장점이군. 당신은 이런 점이 참 좋군. 이걸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나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하지만 이제 이거 하려고 원고를 막 쓰고 있는데, 저희 대학 동기들이 이제 번개로 모이자, 단톡방에 뭐 번개로 모여,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막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몇 명이서 이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이 족발집에 이제 모여있는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번개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보고 싶다, 번개 친 친구가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같이 모이긴 늘 바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바쁠 텐데, 그러면서도 그냥 어떤 그런 리더십을 딱 발휘해서 되는 친구들끼리 먼저 모이자, 우리 너무 요새 소원하니까, 이런 친구, 저 친구는 참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자 했을 때 저처럼 난 바빠서 안 돼, 이렇게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제안해준 친구가 고마워서 없는 시간을 막 또 쪼개서 거기에 이제 모인 친구들도 다들 그 친구들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야, 니들이 나보단 다 낫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뭐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에 매여서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참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배워야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점이 참 좋군,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바라보는 거. 자, 첫 번째, 내가 이제 인생을 마음 편히 즐겁게 사는 방법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영화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받거나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열받을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진짜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사람의 일은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인데요, 이제 막 그 출간을 얼마 안 놔두고, 이제 원고가 다 안 끝나서 이제 계약하고, 이제 뭐 책이 언제쯤 나올 거다, 뭐 책 나오면 우리 뭐 파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갑자기 막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 하는 일을 다 스탑하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지인이 이제 제가 많이 응원도 했고 그 책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아이고, 사람이 참 진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그 지인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비일비재하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참기 힘들 정도로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몸을 상하면서까지 열불 낼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하면 슬그머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불 일도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완전히 그야말로 왜 핫템퍼라고 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성격 급하고 거슬리면 직접적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말해야 되고 이제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방송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이 천성을 못 고치는 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성격 그대로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사람은 안 바뀐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끊임없이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어차피 안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더 심해지게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자기 노력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중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노력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걱정하면 해결되나? 또 앉아서 걱정하는 저를 이제 막 발견할 때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난 책임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이제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아차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앉아 있으면서 걱정이 너무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딱 스탑! 지금 이거 아니지.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너무 많아요. 다 감당하기가 숨이 차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렇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마음을 딱 정하는 거. 걱정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걸 내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안서가 어떤 회사로 들어갔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뭐 설득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다 할 건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제 내 손 떠난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걱정 스탑인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려고 스스로를 부단히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본의 아니게 뭔가 실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거래처에 어떤 이제 그 샘플 의뢰한 거 일정이 틀어진 거예요. 그쪽이 갑자기 그 디자이너가 막 그만둬서 납품일을 못 맞추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럼 사색이 돼서 이제 와서 김대리가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대리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어차피 그쪽 업체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자,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아이가 아파서 이제 계속 이제 휴가를 쓴 직원이 있었다고 쳐요, 워킹맘이.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워킹맘이. 애 유치원 일 때문에 또 빠져야 되는데, 이제 애 때문에 또, 이제, 빠져야 되겠다고 말을 못하고, 다른 거짓말로,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일찍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거짓말이었던 사실이 들켰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네가 그러고도 정말 사람이냐 뭐 이렇게 화를 그 직장 상사가 낸다고 이 일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워킹맘 입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이제 몰린 것 같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겠네.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습관.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해요.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내 비밀 연애를 하면서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이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 연애사에 배신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커플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또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각자가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런 원칙이. 일을 제대로 성의 없이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절대로 얘기 못한다. 뭐 그러면 자기 원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타인의 실수에 시시비비 지나치게 가리면요, 나만 괴로워요. 사실 누가 실수하면 이제 나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실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뭘 잘못했는지 정중하게 얘기해주는 거 기본 원칙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래야지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좀 즐겁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굉장히 급하거든요. 가족들 이제 외식 가자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 있어요. 막 답답해. 차 빼놓고 기다려요. 걸어도 빨리 걷고.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퇴근하는 것도 막 후다닥 뭐 퇴근하고 누구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거죠. 저희 딸이 있다가 제발 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좀 평화롭게 하자. 너무 서두른다는 건요, 자기를 자기가 볶아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전투처럼 살지 말자. 매일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처럼 급하신 분들, 급하다고 그렇게 좋은 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하되 동시에 평온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남 다그치지 말고 평화롭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거,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